자, 1번 문제 시작을 같이 해봅시다. 1번 문제 조금 키워볼게요. 잘 보이나? 아까보다는 조금 보이는데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볼게요. 자, 1번 첫 번째 문장에서는 우리 항상 구조를 먼저 보자고 했죠? 그죠? 자, there is almost no limit to the number of ways 나왔는데 문장 여기까지 무슨 문장 왔니? 완전한 문장 왔죠? 구조상 보면 there는 부사라고 했고 is는 몇 형식? 1형식 자동사라고 배웠죠. 주어는 limit. 좋아요. 근데 limit to 하면서 어떻게 하죠? 뭐뭐에 대한 제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 뭐가 필요해도 명사가 필요했지. 그 다음 the number of 뒤에는 복수명사 나오는 거 배웠죠. 그래서 뭐뭐의 수. 그럼 여기까지 해석을 먼저 해보면 ways는 방법일 거니까 방법들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거의 없다인데 제한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문제를 보면 완전한 문장이 끝났어요. 그죠? 완전한 문장으로 끝났는데 지금 문장이 마무리가 안 됐죠. 그러면 이 ways를 수식하는 것들이 나올 자리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무슨 절? 그렇지. 여기는 지금 관계사절이 문제로 등장을 했던 거고 관계사절은 무슨 절 역할이니까? 그렇죠? 형용사절 역할이기 때문에 하는 역할이 뭐다?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이었다.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 다음 우리가 기억하고 있던 관계사절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가 있더라?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는 뭐예요? 관계대명사. 두 번째가 관계부사. 세 번째 그렇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뒤에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오더라. 불완전한 문장이라 한다는 건 누구 자리가? 주어, 목적어, 보어 셋 중에 하나가 빠져있는 문장. 그걸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한다. 관계부사는 뒤에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라고 했는데 완전한 문장이 뭐라고 했죠?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나 혹은 보어까지 다 있거나 혹은 수동태 문장이 나오면 완전한 문장이다. 물론 주어 뒤에 1형식 자동사가 나오는 것도 완전한 문장이죠. 다시 한번 기억해보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혹은 보어까지 다 있는 문장. 가장 흔한 경우예요. 이게 완전한 문장. 두 번째는 주어 다음에 BPP 형태. 수동태 문장이 나오면 완전한 문장이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주어 플러스 1형식 자동사. 그죠? 1형식 자동사가 올 경우에는 완전한 문장이다. 기억하고 있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누구하고 똑같기 때문에 관계부사와 똑같기 때문에 얘 뒤에도 무슨 문장이 오지? 완전한 문장이 오죠. 그치?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하는 역할은 다 똑같이 형용사들이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 어디를 봐야 되겠어? 뒤를 봐야 되겠죠. 그지? 뒤에 확인해 보자. Your dream. 주어예요. 그 다음 동사를 보니까 can be reached. 보이죠? 무슨 태예요? 지금 동사가 수동태 문장이 왔다는 건 한 번 더. 수동태는 뭘 뜻한다? 그렇죠. 완전한 문장을 뜻한다 라고 했으니까 답은 관계 부사를 쓰거나 혹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쓰면 되겠죠. 그래서 답을 in which로 답을 합니다. 그 다음 이 reach라는 단어를 좀 보세요. reach는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 뭐였지? 도달하다, 도착하다. 그죠? 어디에 도달하다, 도착하다도 있고요. 또 어떤 뜻도 있었어요? 뭐뭐를 이루다, 성취하다, 달성하다도 있었죠. 그럼 어떻게 구별했지? 목적어를 가지고 구별하죠. 근데 지금은 수동태라는 건 목적어가 어디로? 주어 자리로 나간 거기 때문에 이 주어를 가지고 reach의 뜻을 유추해 보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주어가 dream이야. 꿈, 목표 이런 것들은 뭘로 해석하는 게 좋겠어요? 성취되다, 이루어지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래서 되다, 받다, 당하다 기억하죠? 그러면 해석해 볼까? 너의 꿈이 뭐 할 수 있는 can be reached니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accomplished 기억하죠? achieved도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너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ways 뭐야? 방식, 방법이죠. 방법의 수에는 거의 제한이 혹은 한계가 제한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해석까지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다 된 거지? 다음 문제 넘어가자.
자, 2번 문제는 어디를 힌트로 보면 되겠어요? 바로 some families. 자, 몇몇 가족들은 하고 나오면 이어질 수 있는 말이 뭘까? other 플러스 복수 명사가 이어지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 other 플러스 복수 명사를 한 단어로 바꾼 게 있어요. 그게 뭐더라? 그게 바로 others라는 품사는 대명사라고 배웠죠. 우리가 대명사의 특징을 배운 게 있어요. 대명사는 어떻게 생긴 것이다? 한 번 더. 특징? 혼자 단독으로 쓰인다죠.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명사들은 특징이 뭐냐? 혼자 와요. 형용사는 혼자 올 수 없죠. 뒤에 누굴? 명사를 수식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보기를 보면 other와 others가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동사가 바로 등장했죠. 본동사가. 그치? 그럼 여기가 누구 자리라는 얘기야? 바로 주어 자리라는 얘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가 뭡니까? 바로 명사죠. 그럼 답이 나왔겠지? others로. 이렇게. 그리고 독해할 때는요, 이렇게 others가 나온다 하더라도, 대명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바꾼다? 우리는 다시 other 플러스 복수명사로 바꾸어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앞부분을 다시 보시면 some families였어요. 그죠?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 other families로, 그렇지. 이런 식으로 other families로 바꾸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야 해석이 잘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해석해보면 어떻게 될까? 몇몇 가족들은 look for rich land to farm. 뭐 하기에? 농사를 지을 풍요로운, 풍부한도 좋고 풍요로운. 풍요로운 땅이 무슨 땅이 있어요? 기름진 땅, 비옥한 땅 이거겠죠. 그죠? 그래서 비옥한 땅을 뭐 했어요? looked for, 찾았죠. others인데 다시 바꿔보면 other families예요. 다른 가족들은 wanted to find wild animals that had fur 나왔는데, 동물들도 아까 우리 배운 것처럼 관계사들의 후치 수식을 받은 구조겠죠. 그죠? 그럼 뭐가 있는? 털이 있는, 우리 had는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털이 있는 야생 동물들을 find, 찾고 싶어 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wanted to 부정사는 뭐뭐 하고 싶어 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뭐 하기를 원하다도 맞겠지만요. 됐나요? 만약 세 번째 집단, 지금 첫 번째 집단은 some families였어요. 그죠? 이것도 some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우리가 some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품사가 뭔 것 같아요? 형용사죠. 형용사의 some도 마찬가지 뒤에 명사를 달고 오는데 쌤이 지금 명사로만 썼어요. 이유가 뭐냐면 some이나 any는요, 뒤에 복수가산 명사가 올 수도 있고 불가산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복수가산 명사가 올 수도 있고 불가산 명사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한 단어로 바꾼 게 뭐냐? 바로 some이라는 글자 하나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some이라는 단어가 혼자 오게 되면 품사가 뭘까? 얘도 대명사예요. 이해되네? some은 그런 품사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대명사의 some도 있고 형용사의 some도 있더라. 그리고 첫 번째 집단이었죠. 두 번째 집단은 others라고 하든지 아니면 other 플러스 복수명사로 하든지. 만약에 세 번째 집단이 나온다. 세 번째 집단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때는 still others라고 한다고 했다. 자, 이것도 잘 보면 한 단어죠. 이것도 품사가 뭐겠어요? 이것도 대명사지. 혼자 나왔는데 still others도. 그럼 얘도 바꾸면 어떻게 될까? still other plus, 그렇지, 복수명사로 바꿔버리면 이 still other가 이 복수명사를 수식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럼 품사가 형용사가 되겠죠. 그럼 해석 어떻게 하냐 이거지? 다시 한번, 몇몇 뭐뭐들은, 다른 뭐뭐들은, 또 다른 뭐뭐들은, 이렇게 책에서 쓴 걸 쓴다면 still other families가 되겠죠. 그래서 몇몇 가족들은요 이렇게 했고요, 다른 가족들은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또 다른 가족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여전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세 개 집단 기억하죠? 다 적었나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집단을 병렬 구조상으로 내용상 흘러가게 되면 어디에 집중하자? 우리는 항상 마지막 거, 마지막 집단을 좀 집중해서 보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 가보자.
자, some traders made their living in the make one's living 뜻이 뭐라고 했어요? 생계를 꾸리다죠. 이렇게 수거로 보시면 되는데 make one's living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living이 생계라는 뜻의 목적어인데 다시 한번 make one's living 뜻이 뭐였다? 생계를 꾸리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느끼 알듯이 by ing는 뭘 나타낼 때 쓰는 말이죠?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낼 때 쓰는 방법이고, 그리고 해석 어떻게 한다고 했죠? 뭐뭐 해석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by buying these furs 나왔는데 이러한 모피들을 구매함으로써 생계를 꾸린다까지는 될 거예요. 그 다음 병렬 구조 보이죠? 누가고 병렬 구조야? 바로 이 taking과 buying이 병렬 구조인 거 보이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배웠듯이 이 taking 그리고 buying도 둘 다 준동사들이에요. 그래서 준동사의 목적어 등장했죠? 준동사의 목적어 자리예요. 근데 지금 보기를 보면 대문품사가 뭐더라? 대명사고요. themselves는 제기대명사죠. 그러면 대명사와 제기대명사의 차이가 뭐냐? 이걸 기억해 보면 되는 거야. 제기대명사는 뭘 때 쓰는 거라고 했죠? 주어와 목적어가. 다시 한번 목적어라는 말은 여기선 준동사의 목적어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어와 주어가 같을 때. 그리고 우리 하나 더 배웠어요. 목적어가 무슨 주어와 의미상의 주어와 같을 때에도 쓰는 게 제기대명사입니다. 기억하죠? 대명사는 뭐 할 때 쓰겠어요? 목적어가 주어와 다를 때 쓰거나 혹은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와도 다를 때 씁니다. 같지 않을 때요. 그쵸? 지금 선생님 이걸 왜 얘기했냐? 볼까요? by라는 단어가 전치사죠? 그죠? 이렇게 전치사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동명사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동명사 앞에다가 뭘 쓰면 바로 소유격이나 또는 목적격을 이 동명사 앞에다 쓰면 이건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 책을 보시면 동명사 앞에 이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야? 이 buying이나 taking이라는 동작의 주체가 이 행위를 누가 하겠어요? 주어가 하는 거예요. 그쵸? 지금 우리 이걸 왜 따졌냐? 목적어와 주어가 같은지를 봐야 돼요. 혹은 의미상의 주어와.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쓰지 않았다라는 것은 없죠? 그죠?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쓰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다? 주어와 같다는 거죠. 같으니까 안 쓴 거죠. 달랐으면 썼을 텐데. 이해되죠? 그러면 take A to B라고 했잖아요. take A to B. 특히 market 썼으면 해석 뭐라고 했어요? A를 B에 가져가다인데 A를 시장에 내놓고 팔다 이 뜻이라고 했죠. 기억해요?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서 themselves를 답으로 해버리면 어떤 해석이 될까? 몇몇 무역가들이 교역가들이 누구를 그들 자신을 즉 무역가 교역가들 자기 자신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말이 되겠어? 안 되겠지. 이해돼요 지금? 그래서 themselves는 여기서 답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답일 텐데 대명사가 나오면 항상 우리 뭐 하자? 찾아보자. 그 앞에서 뭐죠? 정확히는 these fors죠.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 By taking these furs to market 나왔는데 뭐 해서? 이 모피들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죠? 내다 팔아서 뭐 한다? 생계를 꾸렸다가 되겠죠. 해석됐어요? 여기서는 정답으로 나오게 의미상의 주어가 등장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고2, 고3 수준 이상 넘어가면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독해할 때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 ing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소유격이나 목적격이 등장하면 얘는 뭐다? 한 번 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은, 는, 이, 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의미상이 좋다고 써서 해보세요. 여기다 선생님 만약에 his를 한번 써볼게요. his 이런 식으로.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 그 의로 해석하면 안 되겠지. 그가 뭐뭐 해서야. 이해됐어요?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4번) 갑시다. 자, 루즈벨트 served 4 terms인데 루즈벨트는 대통령이죠?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4 terms 몇 번? 4번의 임기를 수행했다라는 뜻이에요. And after his death 나왔는데 after his death after 품사 뭘 것 같아요? 전치사죠. 뒤에 명사가 나온 거 이거 우리 뭐라고 하지? 무슨 구? 전치사구 혹은 부사구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배웠던 부사구는 하는 역할이 뭡니까? 바로 버려지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도 보시면 during으로 시작하는 또 한 번 나온 것 같아요. During his last term in office. 얘도 마찬가지. 무슨 구죠? 얘도 이제 한 번에 가볼게요. 전치사구고 한 번 더 무슨 구죠? 얘도 부사구예요. 컴마가 보이니까요.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던 and라고 하는 접속사. 이 접속사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바로 문장과 문장을 이어줘야 되거든. 근데 아직 문장이 등장하지 않았죠. 그럼 주어부터 찾아봐야 되잖아. 주어 어디 있어요? 이게 주어죠. 그리고 우리는 뭘 찾아야 되지 이제? 본동사를 찾아야죠. 자, 본동사를 찾을 때, 자, 이 부분을 본동사로 해버렸다. 그리고 얘를 목적으로 봤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생각해봐.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the number of 복수명사까지 여기까지 한번 끊어봤어요. 그럼 여기서 마침표가 끝나야 돼. 그쵸? 그러면 restricted가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장을 보면 끝나지 않았단 말이지.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쌤, 요거 terms 다음에 a president could serve가 얘를 수식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보자. 그럼 여기서 끝났어야지 원래. 그쵸? 여기서 끝났어야 되잖아. 원래 여기서 끝나고 나서 마침표가 찍혔어야 정상이잖아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끝나더라도 답은 restricted가 답이 될 수 있어요. 구조상. 그런데 왜 답이 restricted가 아닐까 이거지. 정답은 얘였잖아요. 왜였죠? 바로 본동사가 어디 있다? was passed가 바로 본동사였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해야 돼. 여기를 동사로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 그러면 얘는 수식이고 버려졌다고 치자. 그럼 뒤에 동사가 또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기를 동사로 했으면 여기가 동사가 어떻게 또 나와요?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본동사 자리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면 주어라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왔겠죠. 두 가지 배웠잖아. 첫 번째가 분사, 두 번째가 관계사절. 그 중에 뭐가 온 것 같아? 분사가 왔구나. 그래서 분사인 restricted가 문제로 나온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사의 형태 두 가지잖아요. 현재 분사 ing, 과거 분사 pp형. 현재 분사는 어떨 때 쓴다 우리? 보통은 뒤에 목적어가 있는 무슨 관계? 능동 관계일 때 쓰더라. 해석은요. 뭐뭐 하는, 하고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 다음 과거 분사 pp형을 답으라는 경우는 뒤에 목적어가 없을 때 쓴더라.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뭐뭐 된, 되어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여기가 만약 자동사가 오게 되면 미안해요. 여기에 자동사가 오게 되면 자동사는 무슨 관계가 안 된다? 수동 관계가 안 된다라고 배웠고요.
쌤이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바로 어떤 보기가 있었지? 조금 다른 건데 바로 being pp라는 보기도 나올 수 있다라고 했죠. 수능에는요. 이 1번 보기 ing와 이 being pp가 가끔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럼 얘하고 차이가 뭐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해보면 끝나요. 분사가 명사를 뒤에서 후치 수식할 때는요. 요 사이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 배운 적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비동사 플러스 현재분사 ing는 뭐다? 진행형이라고 배웠지. 기억하죠? 다시 한번 비동사 플러스 현재분사 ing는 진행형이라고 배웠단 말이야. 진행은 뭐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했죠? 능동. 그래서 목적어 있는 거야. 이해됐니 이거? 다시 한번 진행은 뭐다? 자 써볼게요. 이해가 안 가시면. 진행형은 뭐하고 같은 개념이다? 한 번 더 능동과 개념이 같다고 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ing가 진행형 아니에요. 비동사 플러스 ing예요. 그 다음 이번엔 be, being, pp. 비동사 being, pp.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 하니? 진행형의 수동이라고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있어요. 그렇단 얘기는 이 being, pp도 뒤에 뭐가 없을 때 쓸까? 그쵸? 목적어가 마찬가지로 없을 때 씁니다. 그러면 ing와 being, pp가 보기로 나왔을 때 차이점이 뭐겠어요? 바로 능동과 수동의 차이로 푸는 거고 목적어의 유무로 푸는 거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으로 문제가 출제될 때 어떻게 푸는지 아신다면서요, 이제. 그지? 1번과 2번 보기로 나오면 어떻게 푸는지 알았다면 1번과 4번으로 나와도 푸는 방식은 동일한 거야. 이해됐죠? 고3 수능이라면 ing, pp보다는 1번과 4번의 모양으로 묶여서 굉장히 잘 나온다. 해석은 어떻게 할까? 자, pp형에 올 때는 그냥 된, 되어진이었지만 얘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뭐뭐 되어지고 있는, 뭐뭐 되어지고 있는 하거나 혹은 뭐뭐 되고 있는. 조금이라도 짧은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요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 뭐뭐 되고 있는 이렇게. 연습 한번 살짝 해볼까요? A report being written. 더 안 쓸게요. 요것만 한번 해석해봐요. 지금 작성되고 있는 보고서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가 주어인 거 알겠죠? 그럼 여기 뭐 쓸 자리야 이제? 본동사 쓸 자리죠. 본동사라고 해주세요. 됐나요? 요거 이해 간 거지? 해석도 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그러면 low라는 주어인 명사가 여기에 등장을 했는데 동사가 바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끊습니다. 그쵸? 그리고 얘네들의 이름은 뭐다?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가 등장을 했더라. 되죠? 그 다음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restrict라는 단어의 뜻이, 자, restrict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까 잠깐 봤던 limit이라는 단어와도 동의하죠. 그리고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지. 그지? 그래서 해석을 쓸 때도요, 그냥 제한하다가 아니라 뭐뭐를 제한하다. 이렇게 외우세요. 뭐뭐를 제한하다. 이제 제한 아닙니다. 제한이에요. 그럼 뒤에 목적어 찾아야겠지? 바로 누굽니까? the number of 할 때 이 number가 주어져. 이 명사가 목적어죠. 그죠? 더가 붙어 있으면 얘가 주인공이라고 했단 말이지. 그치? 해석은 뭐뭐의 수. 그러면 뭐의 수? 임기의 수를 restricting, 뭐 하는, 제한하는.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고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ing를 썼다는 거예요. 준동사의 목적어요. 그 다음 임기는 무슨 임기냐?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떤 구조가 되니?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이어졌죠? 여긴 다 적었나요? 아직 남았어요? 맞아, 정리하시고.
자, 적었죠? 자, 그리고 이 붓부분. 잘 보세요. 쌤처럼 보세요. 주어였죠? 이 주어가 지금 뭐의 수식을 받은 구조다? 한 번 더. 분사의 수식을 받았다. 보이나요? 보이죠? 그리고 분사가 명사의 뒤에서 수식할 경우는 어떨 때라고 했어요? 두 단어 이상일 때라고 했지. 영어는 기본 규칙이 있어. 수식하는 단어가 몇 단어일 때? 바로 한 단어일 때는 앞에 수식합니다. 근데 두 단어가 넘어가면 어디서 수식해요? 뒤에서 수식하는 거야. 지금 보면 분사로 끝나지 않고 두 단어가 넘어가죠. 좀 길쭉길쭉하죠. 그래서 뒤에 붙은 거야.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잘 봐. 우리가 분사라고 부르던 것도 결국은 준동사라고 배웠단 말이지. 준동사의 목적어 왔고 the number of 뒤에 복수명사까지 이해가 갔을 거야. 그럼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안 끝나고.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the number of 뒤에는 복수명사가 나온다는 거 알고 있을 거야. 그리고 너가 붙어있는 얘가 주인공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죠? 해석도 뭐뭐의 수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을 거야. 그렇다는 건 the number of 뒤에 복수명사가 나왔으면 일단 끝나야 되는, 완성돼야 되는 구조예요. 근데 끝나지 않고 뭐가 또 등장했어? 보니까 주어, 동사가 또 한 번 등장을 했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하자고 했죠? 끝났어야 되는데, 잘 들었어요. 말. 끝났어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뒤에 주어 동사가 또 왔다 이거야. 그럼 뭐 한다고 했죠? 무조건 수식해 주세요.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수식하면 돼.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해하면 되냐? 얘도 관계사절입니다. 아니,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없는데 어떻게 관계사절이냐? 이 안에는 생략되어 있는 모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봐.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어떤 구조일까? 주어, 동사, 뒤에 누구 자리가 빠져 있을 때요? 목적어 자리가 빠져 있을 때 얘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관계대명사는 무슨 절이니까? 홍계사절. 배웠죠? 관계사절은 다시 한 번 더 무슨 절이니까? 그렇죠. 형, 용, 사, 절이라고 배웠으니까.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어? 뭐뭐 하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한다고. 이해되니? 두 번째. 이번에 뭐가 생략될 수 있냐? 관계 부사 있죠? when, where, how, why요. 이 관계 부사도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이 뒤에 어떤 문장이 왔을 경우 완전한 문장이 왔을 경우겠죠. 그지? 근데 새 말 잘 들으세요. 잘 봐. 우리가 한 번은 이해하기 위해서 써줬는데 어차피 생략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네이티브들도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인데, 심지어 여러분들 물어보면 대시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뭐만 알아보면 된다? 이런 모양이건 이런 모양이건 이 주어 동사들이 하는 일은 뭐다? 둘 다 형용사절이다. 그쵸? 그래서 해석도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 한 번에 갈까요? 명사로 끝났어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주동이 나왔다. 그럼 뭐 한다고? 무조건 후치 수식하면 된다. 그러면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가 돼요. 연습해볼까? 예를 들면 the number of movies I watched. 내가 뭐 I've watched 할까? 현재 완료 써가지고 the number of movies I've watched. 그럼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영화들의 수가 되죠. 이해되셨어요? 그렇지. 그래서 다시 한번 명사로 끝났어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주동이 나오면 후치 수식하는 겁니다. 형용사절이죠. 버려지는 구조란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a president could serve는 term이란 단어를 수식할 거고 버려진단 말이지. 그럼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주어밖에 안 나왔어 아직. 얘는 분사고요. 얘도 수식하고 버려지죠. 그러면 다 버려지고 나면 여기가 누구 자리야? 동사 자리지.
되죠? 그리고 수동태가 돼 있죠. 왜요?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러면 a law was passed만 남았잖아. 이것만 해석을 먼저 해봐. 법이 통과되었다. 되잖아요. 됐죠? 그럼 어떤 법이냐? 이제 수식을 할 때는, 해석을 할 때는 여기가 본동사죠? 그러면 거꾸로 쭉 올라갑니다. 방금 했잖아.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임기라고 했죠? term. 그러면 대통령 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임기의 수. 목적어니까 를 restricting. 제한하는 법. 이 법이 was passed. 통과되었다. 되죠? 해석까지 마무리하세요. 구조를 정확하게 보셔야 문법 문제도 풀리고요. 독해도 될 거예요. 이 독해에서는 이런 문장 굉장히 많이 나오죠. 문장 구조 먼저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어휘입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교과서가 됐건 부교재가 됐건 모의고사가 됐건 구조는 변함이 없어요. 구조만 알아볼 수 있으면 영어는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적었나요? 해석까지 됐어요? 선준아, 해석만 다시 해볼까? law부터 여기까지요. 그렇죠. 대통령이 수행할 수 있는, 할 수 있는도 좋고 serve는 수행하다가 좋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수행할 수 있는 임기의 수를 restricting, 제한하는 법이 was passed, 통과되었다. 되겠죠. 연습하세요. 다 적었나요? 5번 갑시다. 5번. 자, 5번은 today's laws. 주어죠? 그 다음 동사를 찾아보세요. 본동사. prevent죠? 그리고 prevent 하면 우리가 익히 많이 아는 구조일 겁니다. 이 from을 보시면 알 거예요. 그치?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보면 주어부터 써보고 그 다음 prevent 써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어, 그 다음 prevent, 뒤에 뭘 쓴다고 했죠? 목적어인 A. 그리고 요 뒤에는 from, be, ing 배웠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됐어요? 주어는 A를이 아니야. 목적어긴 하지만요. 우리가 얘를 어떻게 봐야 된다고 했지? 의미상의 주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은는 이가로 합니다. 주어는, 그지? 해석 써볼까? 의미상의 주어, 가, 이렇게. 그리고 해석을 할 때는 항상 뭐부터 한다고 했죠? 주어들끼리 먼저 건드려라. 그래서 주어는 누가? A가 B 하지 못하게 하다. 겠죠. 그리고 from은 무슨 사기 때문에? 전치사기 때문에 이 뒤에 붙어있는 ing 이름 뭐겠어요? 동명사겠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가 나온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동명사에는 뭐가 있냐? 동명사는요, 잘 들으세요. 동명사에는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동명사는 준동사죠? 이 동명사도 두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총 동명사의 모양이 네 가지가 나와요. 그 네 가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잘 적어 놓자, 오늘은. 자, 동명사는요,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기준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기준이 뭐냐? 태입니다. 두 번째 기준이 뭐냐? 시제예요. 이 태와 시제를 가지고 나눕니다. 지금 우리의 주인공은 동명사예요. 그리고 태를 가지고 나눈다면 무슨 태하고 무슨 태가 있겠어요?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겠죠. 다시 얘기하면 동명사에도 능동이 있고 수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동명사에도 뭐가 있냐? 시제가 있는데 준동사의 시제는요,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 동명사, 완료 동명사 이렇게 이름이 붙습니다. 그러면 만들어 볼까요, 표로?
단순 동명사 능동 됩니까? 이름부터 익숙해지세요. 단순 동명사 능동, 단순 동명사 수동 되나요? 완료 동명사의 능동, 완료 동명사의 수동 되나요? 이름부터 연습하세요. 그러면 단순 동명사의 능동은 어떻게 생겼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형. 동사 원형의 ing 배웠죠? 얘인데 능동이잖아. 그럼 뒤에 뭐가 있겠어요? 목적어가 있는 거예요. 되나요? 이게 동명사의 뭐다? 능동이다. 그러면 동명사에도 수동이 있다는 거잖아요. 동명사의 수동은 being pp. 그럼 얘는 뭐가 없겠어요? 목적어가 없는 거야. 되나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동명사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뭐뭐 하는 것 쓸 수 있겠지. 써보시고. 그럼 being pp는 해석을 어떻게 할까? 뭐뭐 되는 것. 그치? 뭐뭐 되는 것, 뭐뭐 받는 것, 뭐뭐 당하는 것. 예를 들면 being loved 뭘게요? being loved 사랑받는 것. loving someone 뭐겠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동명사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하는 것. being pp는 어떻게 했죠? 뭐뭐 되는 것, 받는 것, 당하는 것. 세 가지로. 그러면 완료 동명사는 어떻게 생겼냐? 완료는 기본 모양이 have pp예요. 그쵸? 거기다 ing를 붙여봐. 그러면 having pp가 되잖아. 이게 완료 동명사고 능동이에요. 그럼 뒤에 뭐가 있겠지? 목적어가 있겠죠. 되나요? 그럼 완료 동명사의 수동은 어떻게 생겼냐? 바로 having been pp입니다. 얘는 뒤에 뭐가 없을까요? 목적어가 없어요. 동명사는요, 두 가지 기준이 존재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에도 보기들이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만 출제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보기가 이렇게 등장하거나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럼 보기가 위아래로 나오는 모양이 있을 거고 요렇게 나오는 게 있다는 거지. 지금 여러분 보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요렇게 생겼잖아요. 어떤 모양이지? 바로 얘하고 얘의 모양이죠. 보이죠? 그러면 보기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풀란 얘기예요? 바로 뭘로 풀어라? 뭐와 뭐가 차이? 지금 보니까 능동과 수동의 차이죠. 그럼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로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이 위에 거랑 밑에 거랑도 마찬가지.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마찬가지죠. 능동, 수동이라는 건 똑같아요. 차이점 알겠어요? 해석은 어떻게 할까 참? 얘는 having pp는 그치, 뭐뭐 했던 것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완료는 과거 시제랑 해석이 똑같다라고 했어요. 기억해요? 기억하죠? 그럼 뭐뭐 했다가 기본인데 하는 것이라며 동명사는. 그럼 뭐뭐 했던 것이에요. 예를 들면 생각해봐요. Having read many books 해서 어떻게 할까? 많은 책을 읽었던 것. 해석되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번엔 having been pp는 뭐뭐 되었던 것. 그치? 뭐뭐 되었던 것, 뭐뭐 받았던 것, 뭐뭐 당했던 것. 이러면 되죠. 자, 그러면 일단 문제부터 해결을 해볼게요. 여러분 문제에서는 electing과 being elected가 나왔거든요. 그쵸?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전치사가 나왔고 둘 다 ing가 붙어 있단 말이지? 그럼 둘 다 동명사인데 이름이 둘 다 동명사예요. 근데 차이점이 뭐지? 태의 차이죠. 그래서 electing을 우리가 동명사의 뭐다? 능동이고 얘는 동명사의 수동이구나 라고 풀면 되잖아요. 이게 지금 두 개의 보기의 차이죠. 그치? 여기까지는 간 거야 이제. 그럼 이제 어떻게 푸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는데 more than은 뭐뭐 이상이란 뜻이죠.
two times. 두 번이잖아. 자, 두 번이라는 단어가 목적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우리가 잘 생각해. 목적어는 뭐가 붙어야 돼? 을이 붙어야 목적어야.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1000번? 목적어 아니에요. 이해되지?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것들은 목적 아닌 뭔데요? 부, 사, 구라고 부릅니다. 그럼 목적어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지금 요 뒤에는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수동이 답이겠죠. 그럼 아까 우리 수동원 해석 어떻게 한다고 했죠? 뭐뭐 되는 것인데 elect는 뽑다 선출하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 being elected는 선출되는 것 혹은 뽑히는 것 이거겠죠. 자, 이제 해보자. 오늘날의 법은요. 누가? 미국 대통령이 몇 번 이상? 2번 이상 선출되지 못하게 한다. 이거죠. 해석됐나요? 잘 정리하시고. 옛날 지문인데 지금은 2번 선출될 수 있습니다. 재선될 수 있어요. 대통령 2번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요. 우리나라는 안 되죠. 우리나라는 한 번밖에 못 하고요. 미국은 2번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트럼프 한 번 더 나왔다가 바이든한테 떨어졌죠. 알죠? 만약에 트럼프가 됐으면 한 번 또 했을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바이든은 다음번 선거에 또 한 번 나오겠죠. 한 번 더 하려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미국은요. 정리됐나요? 네. 자, 그 다음 잘 봐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수거 주어는 A가 B하지 못하게 하다 라고 배웠죠. 그럼 프리벤트밖에 없을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자, 이 프리벤트랑 동료들을 다 기억해야겠지. 자, 쉬운 단어부터 이 프리벤트하고 동료를 적는 거예요. keep도 있고요. stop도 있죠. 쉬운 단어부터. 그 다음 prohibit, inhibit, ban, discourage, hinder, deter, bar, forbid까지. 굉장히 많죠? 전부 다 이 prevent하고 동의어예요. 그래서 다 전부 다 해석이 똑같겠죠? 그죠? 자, 이 중에 쌤이 눈여겨보고 조심해야 달라는 걸 좀 몇 개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keep을 좀 조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forbid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참고로 수능에는요. prohibit, inhibit, 수능이 기출됐고요. ban도 나왔습니다. deter 나온 적이 있고요. bar도 최근에 한번 기출됐어요. 굉장히 좋은 단어들이겠지. 자, keep은 왜 조심하자고 했냐? 잘 보세요. 쌤이 여기다 keep으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쌤이 keep을 썼어요. 밑에 거 다 적었죠?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최소한의 모양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죠? ing죠, 동명사. 자, 이렇게 생긴 것과 여러분 비교해보세요. 내가 비슷한 거 하나 써볼 테니까. 자, 여기도 쌤이 keep을 똑같이 씁니다. 그리고 목적어인 명사를 써볼게요. A가 목적어니까 똑같아요. 그 다음 뒤에다 뭘 쓸 거냐? 아까는 from ing였죠. 이번엔 그냥 ing. 참고로 얘는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입니다. 동명사 아닙니다. 자, 얘는 몇 형식으로 보이나요? 5형식이죠. 5형식이에요. 그러면 목적어겠죠? 여긴 누구 자리예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온 거죠. 요건 어떻게 해석하지? 주어는 얘도 의미상의 주어예요. 5형식은 항상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니까 얘도 의미상의 주어였죠. 아까? 기억하죠?
다시 한번 주어는 목적어가 계속해서 뭐뭐하게 하다예요. 주어는 목적어가 계속해서 ing라는 동작을 하게 하답니다. 예를 들면요. He kept me waiting for him. 무슨 뜻이겠어요? 그는 내가 계속해서 그를 기다리게 했다. 이해됩니까? 그는 내가 계속해서 그를 기다리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 걸로 만들어 보면 He kept me from 예를 들면 만들어 보자고 비슷하게 waiting for him 이렇게 하면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죠? 그는 내가 그를 기다리지 못하게 했다 이거예요. 물론 cap을 쓰는 것보다는 stop을 더 많이 씁니다. 내용상 일부러 cap을 써본 거예요. 쌤은 실제로는 이 내용을 쓸 거면 stop을 많이 써요. 이런 식으로요. 못하겠다로. 그러면 he stopped me from waiting for him.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실제로는요. 근데요. 일단 문장 내용을 보여주려고 문법을 보여주려고 일단 cap으로 맞췄단 말이야. 내가 일부러. 그러면 he kept me from waiting for him. 그는 내가 뭐 하지 못하게 했어. 그를 기다리지 못하게 했다죠. 그럼 잘 보시면요. 목적어까지는 동일하게 생겼죠. 차이점은 이 부분에서 발생하지 않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여기까지는 그림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from ing가 왔냐 그냥 ing가 왔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 달라지죠. 간단하게 보시면요. 의미상의 주어가 이거 하니 못하니? 못하는 거죠. 얘는요. 의미상의 주어가 하는 겁니다. 해석이 정반대예요. 그쵸?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서 공부하세요. 킵은. 알겠지? 이것 때문에 헷갈리고 해석 완전히 어긋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적었나요? 자, 그 다음에 forbid 아까 쌤이 조심하자고 했잖아요. forbid는요. 두 가지 모양이 있어요. 자, forbid를 따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forbid는 어떤 뜻이죠? 금하다, 금지하다 이 뜻입니다. 금지예요, 아예. 그래서 forbid는 두 가지의 모양으로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봤던 모양으로 먼저 forbid는 어떤 모양이 있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A from B ing 형태로도 있고요.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이걸 더 잘할 텐데 오형식 동사의 forbid를 배운 적이 있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생겼나요? 목적어인 명사 그리고 뒤에는 누굴 쓰지? 투부정사를 쓴다라고 배운 적이 있죠. 근데요 공통점도 있어요. 요거 의미상의 주어지 얘도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리고 해석은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주어는 A가 B하지 못하게 하다, 금지하다 이 뜻이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주어는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지 못하게 하다예요. 똑같죠? 그래서 forbid는 두 가지 형태가 다 있어요. 유일해요. 얘만. forbid만 유일합니다. 다른 단어들은 형태가 정해져 있는데 forbid만 두 개예요. 해석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 적었나요? 자, 그 다음 6번 마지막으로 하나만 빠르게 합시다. 자, the term 주어겠죠? applies는 품사가 뭘 것 같아요? 동사죠. 그죠? 동사입니다. 그래서 applies more specific, specifically 나왔는데 품사부터 정리할까요? specific 품사가 뭐죠? 얘는 형용사고요. 얘는 부사죠. 자, 지금처럼 보기를 보시는 것처럼 형용사와 부사는 항상 짝지어서 나오는 보기예요. 심지어 보기를 보여주지 않고 형용사에 밑줄 쳐져 있거나 부사에 밑줄 쳐져 있더라. 그럼 누구랑 비교하는 거예요?
형용사는 부사랑, 부사는 형용사랑 비교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apply to라는 단어를 먼저 좀 알면 좋겠는데 주어, 그 다음에 동사인 apply 그리고 뒤에 to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apply는요 기본 뜻으로 자동사입니다. 그리고 전치사예요. 그럼 이 to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명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apply to 명사하면요 어디에 적응, 적용, 응용, 각색하다예요. 다시 한번 주어를 어디에 적응, 적용, 응용, 각색하다예요. 어디에 적응, 적용, 응용, 각색하다 이렇게 배우세요. 그러면 이 apply라는 단어를 봤으면 빠르게 to를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living object는 뭐지? 살아있는 물체. 그죠? 살아있는 물체죠. 그리고 then을 보세요. 우리 then의 짝은 뭐겠어요, 앞에? 비교급.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대로 비교급 다음에 then을 썼구나. 요건 이해가 되죠? 그러면 해석을 뭐뭐보다라고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보다는 근데 잘 보시면요. 여기에도 to가 있어요. 왜 있을까? 비교 구문에서 비교의 대상은 같아야 되거든요. 심지어 문법 형태도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에 to를 붙였다는 건 apply 때문에 붙은 거였다며? 네. 그래서 여기에도 to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to living object, to non-living, 그 다음 명사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푸는 핵심 요소는 비교 구문에서 비교의 대상은 같아야 한다라는 말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어요. 적어 놓으세요. 비교 구문에서 비교의 대상은 같아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 있죠? to living object 이 부분과 to non-living 다음에 나온 문제로 나온 부분 그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하고 모양을 똑같이 맞춰준 거예요. 보이세요? 그러면 on이나 once는 품사가 뭔데요? 이거 대명사잖아요. 근데 단수일 때 쓰는 거고 once는 복수일 때 쓰는 것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죠? 근데 앞에 보니까 object잖아.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그래서 once라고. 하지만 한 번 더 바꿔보면 우리는 object라고 바꿉니다. 그러면 여기만 해볼까요? 뭐디보다는 non-living이니까 살아있지 않은 물체보다는 살아있는 것들에게 물체들에게 살아있는 것들에게 뭐한다? 적용된다죠. term은 용어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럼 그 용어는 어디보다는? 살아있지 않은 것들보다는 살아있지 않은 물건들, 물체들보다는 살아있는 물체들의 사물들, 사물이 좋겠죠. 사물이나 물체들에 뭐한다? 적용이 되더라. 자, 쌤이 지금 방금 해서 어떻게 했죠? 주어가 사물이잖아요. 용어란 뜻이었으니까. 그때는 자동사를 하더라도 해석을 되다라고 해석합니다. 수동태처럼. 자, 그럼 아직 문제 풀지 않은 문제. 형용사하고 부사가 나왔는데요. 보세요, 이제.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자리예요. 동사를 수식하는 건 뭐겠어요? 부사겠죠.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두 군데 중에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냐? 바로 이 대명사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비교 구문에서 비교의 대상은 같아야 한다. 다시 얘기하면 문법 형태도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양을 똑같이 맞춰준 거 보이죠? 그리고 대명사를 찾았으면 우린 뭘로 한다? 다시 원래의 단어로 바꿔놓고 해석한다. 하나만 더 봐주세요, 마무리로. 비교 구문인 건 아셨죠? 자,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비교 구문 보이면 독해에서는 뭐다? 그렇지, 주제문이더라. 그러면 뒤에 거 빼보세요. 그럼 뭔지 모르지만 독해석 나 더 읽어봐야겠지만 그 용어는 어디에만? 살아있는 것들에만 적용이 되는 거구나. 그게 주제문.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정리하시고요. 해석까지도 같이 정리하시면 좋아요. 알겠지?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하자.